자, 세 번째. 그럼 바이든 전략으로 중국을 제압할 수 있느냐?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이든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요? 민주주의 가치 동맹이에요. 민주주의 가치 동맹이요. 말이 좋죠.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중국이 자기들 민주주의 국가 아니라고 하는 거에 동의합니까? 중국에 대해서 인권을 이 시비를 걸면은 위구르라든가 신장 이런 쪽에 인권 탄압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중국이요.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 인권 탄압에 대해서 비난을 할 때 미국이 비난을 하고 유럽이 비난을 할 때 중국은 뭐라 합니까요? 미국 니네나 제라라. 미국에서 그러니까 흑인들 인권 탄압 이런 거 많이 가잖아요. 예? 거기다가 미국이 얘기하는 서방이 얘기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고립시킬 수가 있냐고요. 중동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서방의 민주주의 가치 인권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공유하지 않아요. 예? 소위 이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프리카나 저쪽 중남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미국도 민주주의가 2등 국가입니다. 1등 국가 아니잖아요. 네? 제가 가끔 스웨덴에서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에서 발표하는 거 보게 되면 2등국, 2그룹에 속하잖아요. 네? 뒤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랍이라든가 중남미, 아프리카, 심지어 싱가포르조차도 미국이 얘기하는 민주주의하고 이강요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정치 시스템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단일 동맹을 만들 수가 있냐 이거예요. 단일 대오를. 결국은 뭐냐면 미국, 서유럽, 일본, 플러스 한국 이 중심의 연합으로 이 연합이 저걸 텐데 공통 분모일 텐데 이 힘을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제압할 수 있냐고요. 네? 중국과 러시아는 다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괜히 중국과 러시아를 이렇게 하고 충돌을 함으로써 군사적인 충돌을 함으로써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느냐? 중국과 러시아는 이 통치자들은 이걸 민족주의라든가 애국심을 또 이걸 또 거기다 연결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반미, 반서방 이거에 이용을 하잖아요. 오히려 뭐냐면 그들의 정권을 그러니까는 지속시키는데 오히려 그러니까는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어요. 예? 시진핑 체제를 그러니까는 바꾸고 싶고 푸틴 체제를 와해시키고 싶은데 오히려 더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요. 예? 이거 봐보세요. 미국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퓨 리서치 센터라고 유명한 그 여론조사 기관 있죠. 여기서 뭘 조사했냐면요. 자, 이런 조사를 했어요. 미국에서 정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를 물어본 게 왼쪽입니다. 왼쪽인데 맨 밑에 보면 평균이 나와 있어요. 예? 한 절반 정도는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굉장히 높죠. 80%로. 미국 정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보는 가장 높은 나라로 되어 있는데, 예? 영국조차도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53%가 절반 이상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50% 이상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호주나 뉴질랜드조차도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게 65%, 69%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전통적인 그러니까는 우방 국가들이 미국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냐면요. 미국이 민주주의에 그러니까 좋은 모델 국가냐 이를 조사한 거예요. 이걸 또 봐보세요. 맨 밑에 보게 되면 거의 80%가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간에 민주주의의 롤 국가 아니다. 더 이상 아니다. 17%만이 여전히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러니까는 미국은 따라야 될 하나의 롤 모델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여기 한번 서방 국가들 한번 봐보세요. 서방 국가들 보게 되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미국이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따를 만한 국가다 14%뿐이 안 되고 스웨덴 16%, 한국도 16%뿐이 안 되네요. 예? 미국이 더 이상 민주주의의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주요 국가들 미국하고 좀 친한 국가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옆에 있는 캐나다조차도 그러니까는 미국이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그렇게 따를 만한 국가냐? 14%뿐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미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내세워? 이건 뭔가 어색한 거 아닙니까? 자, 바이든 독트린은 뭡니까? 민주하고 독재를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 국가들 간의 동맹, 인권하고 독재, 권위주의 국가 이렇게 나누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라는 것이 동일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이 논리는 결국은 이데올로기 논리거든요. 이념 논리거든요. 과거 그러니까 냉전 시기에 공산주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근데 이걸로 나눌 경우에 중국이나 러시아 이들 나라들하고 그러니까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핵확산 이런 문제 같이 상의해야 되는 나라잖아요. 상의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들 나라들을 적대시해 놓고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갈 거예요? 중국을 빼놓고 기후변화 문제 풀어갈 수 있어요? 러시아 빼놓고 핵확산 문제 빼낼 수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를 빼놓고요? 아니면 우리가 미래 이 유행병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 같이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세계적인 과제들을 그러니까 지금 해결할 게 많은데 이런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국가들 간에 서로 협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걸 민주주의하고 독재 국가를 나눠 가지고 쟤네들은 독재 국가야. 쟤네들은 이 타파해야 될 나라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협력이 만들어질 수 있겠냐고요. 예? 거기다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요. 미국인들은 다른 나라의 인권 촉진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미국이 해외에서 군사적인 책임하는 거 관심 없어요. 다른 나라에다가 민주주의를 촉진시키는 거 관심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바이든의 예교 정책은 미국 국민들한테 지지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인기가 낮은 거예요. 바이든 이러다가 트럼프한테 또 정권 뺏깁니다. 예? 이거 봐보세요. 이것도 퓨 리서치 센터 조사한 거예요. 왼쪽이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그러니까 외교 정책, 예? 장기적인 그러니까 이 외교 정책에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게 뭐냐?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미국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 일자리 보호.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 보호가 가장 높고요. 두 번째가 테러 집단으로부터 좀 보호하는 거. 세 번째가 질병. 이 팬데믹 같은 거, 이 질병 확산을 축소시키는 거. 네 번째가 뭐냐?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거. 이런 게 주요 관심사예요. 미국 국민들의. 예? 미국 국민들이에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영향력이라든가 중국의 힘이 그러니까 제한하는 것도 이것도 지금 파란색이 그러니까 동그라미에서 파란색이 민주당이고요. 민주당 지지층이고 빨간색이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층인데 예? 민주당 지지층은 36%만 동의를 해요. 중국을 그러니까 좀 이걸 힘을 좀 제압하자는 것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 중에서. 근데 오른쪽 봐보세요. 오른쪽에 맨 밑에 보게 되면은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촉진시키는 거 관심 없어요. 민주당 지지층은 24%, 공화당 지지층은 15%로 해서 평균 20%뿐이 미국민 중에서 20%만 제일 관심이 없는 주제예요. 제일 관심이 없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 한번 봐보세요. 그 그린 색깔로 한 것 중에 보게 되면은 밑에 그것도 포진되어 있는 29%로 있는 거 그게 뭡니까요? 미국의 해외에서 군사적인 책임. 예? 이것도 그러니까는 예? 관심 없어요. 인권, 그 위에 있는 게 인권입니다. 인권. 다른 나라에서 인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권을 촉진시키고 보호하는 거 34%뿐이 안 돼요. 관심 없어요. 심지어 북한에 대한 그러니까 영향력을 제한하는 거 40%. 절반도 안 됩니다. 예? 민주당은 37%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니까 철군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요? 미국민들 관심 없어요. 예? 미국은요, 미국 국민들이 미국의 엘리트와 정치 집단을 통제할 수 있는 건 미국 국민들뿐이 없습니다. 예? 근데 미국 국민들이 생각이 이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바이든의 이 지금 대외 전략이 바이든이 뭡니까요?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미국이 주도한, 오바마 때 주도한 게 바로 뭐였었어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바로 뭐였었습니까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였었잖아요. 예? 유럽 국가들하고도 했었어요. 오바마 정부 때. 유럽에서도 그러니까는 새로운 그러니까는 무역 질서, 아시아에서 새로운 무역 질서, 아시아에서 만든 게 바로 뭐냐면 TPP였었고요. 유럽에서 만든 게 바로 뭐냐면 범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 협정에서 TTIP였었어요. 그런데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은 트럼프가 탈퇴해 버렸잖아요. 그다음에 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 협정은요. 이거는 유럽 국가들하고 서로가 합의가 안 돼가지고 이건 물거품이 될 상황에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들하고 좀 이 호흡이 맞는 나라들하고도 협정을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규칙 기반한 이런 질서를요. 예? 이걸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바이든이 일본은 지금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탈퇴하고 난 다음에 TPP를 CPTPP로 바꿔가지고 그걸 지금 바이든이 다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TPP를 다시 그러니까 복원시키려고 했는데 바이든이 관심도 없잖아요. TPP 복원하는데. 왜? 그런 거 가지고는 별로 중국한테 별로 효과가 없다 이거죠. 예? 그래서 안보 차원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그러니까 무슨 뭐 먼 산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요. 미국은 관심도 없는데. 예? 민주당 정부가로 다시 바뀌게 되면은 다시 이게 살아날지 않을까 했는데 웬걸 바이든이 관심도 없거든요. TPP 복원하는 거. 예? 트럼프가 탈퇴한 거에 관심도 없거든요. 왜? 그게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규칙에 기반한 경제 질서 만드는 거에 미국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유럽하고도 그러니까 충돌하는 겁니다. 유럽하고도 충돌하는 거예요. 예? 자, 국제무역에 미국민들은요, 무관심합니다, 기본적으로요. 미국민들이 관심 있는 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뭐에 대한 조사, 여론조사냐면은, 대통령과 그러니까 의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관심사, 예? 올해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관심사, 뭐냐? 경제 강화, 스트렝스닝 이코노미 나오잖아요. 71%. 두 번째, 건강, 예? 건강 비용을 좀 축소시키는 거, 예? 미국도 그러니까 의료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나라니까.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 발발을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교육을 개선하는 거. 사회 보장을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확보하는 거. 뭐 이런 거, 테러리즘에 대한 그러니까 이 예방. 예? 그 다음에 정치 시스템을 좀 개선하고, 뭐 이런 것들. 범죄를 그러니까 축소시키고, 이런 것들. 일자리 상황 개선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주로 관심이에요. 절반 이상 이 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봐보세요. 오른쪽에 맨 밑에 빨간 박스로 해놓은 거 보게 되면 뭡니까요? 글로벌 무역에 대해서 35%만 지지를 해요. 이거 우선순위 아니라 이거예요. 네? 미국의 정치인들이 대통령과 그러니까 의회가 해결해야 될 관심사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잖아요.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네? 소위 말해서 이민 문제 같은 것보다도 더 관심이 없잖아요. 국제 무역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해 미국민들. 근데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하겠다고 하고 앉았으니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바이든 전략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세계가 힘이 다원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극화. 근데 20세기에 미국 주도의 규칙에 기초한 질서는 20세기에 미국의 절대적인 강국일 때 가능했던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는 국가 간의 힘이 다원화가 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세기의 질서는 수명이 종료된 겁니다. 실제로 뭐냐면은 미국 주도의 전통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질서,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가 해체되고 있잖아요. 미국에 만들어 놓은 질서가 뭡니까? G7 중심으로 그러니까 세계를 그러니까는 경영하겠다는 건데 G20으로 왜 바꿨습니까? G7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금융위기 이후에요. 최근에 유엔 봐보세요. 예? 지금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유엔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 유엔 안전보장에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어릉어릉 되고 있는데 유엔이 작동될 수 있냐고요. 그렇죠?
유엔이 20세기에 그러니까 미국 주도로 만든 세계 질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의 대서양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이라 해가지고 이게 공화당 민주당을 뛰어넘는 초당적인 싱크탱크로 유명한 저건데 얘네들이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G7을 D10으로 바꾸자 이걸 했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10개 국가를 바꾸자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예?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권위주의 강대국들 소위 말해서 미국이 권위주의 국가라고 얘기하는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를 배제하고서는 어떤 거 하나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왜? 중국은 이미 무역 강국. 전 세계에서 수출 1위죠. 예? 자본 수출국도 지금 사실상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죠. 성장에 가장 그러니까는 기여도가 높은 나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나라들이 왜 미국의 패권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겁니까요? 미국이 그러니까는 사실 미국 달러에다가 기축통화 지위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미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는 불신을 하고 자기네끼리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끼리 새로운 질서 만들겠다고 하니까 미국은 그걸 용납 못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예? 원래 달러를 기축통화로 할 때는 달러가 충분히 그러니까 이 공급되게 하는 걸 전제로 한 거라고요. 예? 달러를. 그리고 그것을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것을. 근데 그걸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중국한테 무역 흑자 줄이라 그러니까 중국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중국, 인도,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뭘 얘기했습니까? 그럼 우리 달러 필요할 때 달러 지원해 줄 거냐?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미국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우리끼리 달러 만들게. 이번에 러시아 할 때도 스위프트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그러니까 딱 배제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 달러 결제 시스템은요, 우리나라 금융결제원이라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의 공공재예요.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것을 동의해줬으면은 그거는 손상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자기 말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그걸 이용하지 못하게 예? 하게 되면 누가 달러를 그러니까 사용하려고 하겠어요. 예? 미국이 스스로 발등을 찍는 거라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미국이라든가 전통적인 20세기의 선진국가들, 서방 선진국가들이 개도국들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줬습니까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막 백신이 남아돌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라든가 이 개도국들 같은 경우는 백신도 한 번도 제대로 맞기도 힘들 정도 막 이러는데도 지원 안 하고 막 이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미국이 주도의 이 세계 질서에 대해서 호응을 사실 못 얻고 있는 이 측면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이터 통신에서 5월 27일자입니다. 5월 27일 이런 기사 썼잖아요. 뭐냐면은 유엔의 그러니까 안전보장 이사회가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는 이게 분열됐다 이거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미국 주도의 제재의 시대가 사실상 종언을 한 것이다. 미국이 주도해서 제재를 해왔잖아요. 유엔을 활용을 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근데 이 미국 주도의 소위 유엔을 활용한 그러니까는 제재 시스템이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은 시대가 바뀐 거예요. 예? 미국이 신냉전을 조성하니까는 기존의 20세기의 이 질서들이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자초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면은 지금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군사력으로 제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힘으로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중국을 제압할 수 있습니까? 미국이 러시아를 제압할 수 있습니까? 타격을 입힐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도 굉장히 타격을 볼 수밖에 없고 굉장히 서로가 위험한 저거잖아요. 불장난이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상대를 악마화시켜? 악마화시킨다는 건 뭐예요? 같이 공존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같이 공존하지 못하면 서로가 파멸이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는 힘에 의해서 제압이 불가능할 때는 협력이 그러니까 최선 아닌 겁니까? 협력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란 핵에 대해서 육자회담을 가지고 성과를 만들어냈었잖아요. 협력이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역협상을 최근에 누가 거부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거부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시절에 그러니까는, 예? 트럼프 시절에 그러니까 그래서 TPP를 탈퇴한 거. 이거 미국이 거부한 거잖아요.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를 미국이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럽하고 그러니까 이 새로운 무역 질서 만드는 거 미국이 못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래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만들려면은 미국이 일단 그 경기에 출전을 해야 되는데 아예 출전 자체를 거부하고 앉았잖아요. 예? 그렇죠? 오히려 바이든이 미국이 할 일은 뭡니까요? 지난번 OECD G20에서 디지털세 도입했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 디지털 큰 이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조세 세금이 낮은 나라로 도피해가지고 세금 적게 낸다 해가지고 디지털세 도입했잖아요. 최저한도를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은 오히려 그러니까는 유럽이라든가 인도 태평양 국가들하고 손을 잡고서는 예? 세계 무역기구가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걸 좀 그럼 개혁을 하는데 예? 서로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모으든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시대가 뭐냐면은 빅테크가 소위 플랫폼 기업이라는 빅테크가 등장하면서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규제 문제 이런 게 등장하고 예? 이게 인공지능 시대 그다음에 이 5G 시대 생명과학 이런 시대에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잖아요.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이거 관련된 인권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통제 소위 빅브라더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서로가 협력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요?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협력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는 뭡니까? 미국이 공격한다 하더라도 자기들도 2차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예?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라크 같은 나라는 일방적으로 가서 막 저기 때려 부쉈지만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가서 때려 부술 수 있는 나라입니까? 그렇게 때려 부숴서 제압할 수 없는 나라들 사이에 속에서 분열이 된다는 얘기는 서로가 주적으로 설정하고 분열하게 된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인류 세계에 하나의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류 세계에 굉장히 민폐를 끼치는 거죠. 민폐를 끼치는 겁니다. 자, 이거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 연방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 미국 연방정부가 그러니까 제대로 뭘 하고 있느냐, 옳은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근데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60년대 한 70%까지 왔던 게 최근에 한 20%까지. 오른쪽은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을 나눠서 본 겁니다. 예? 민주당, 공화당을. 파란색은 민주당, 빨간색은 공화당. 예? 이게 평균이 20%라는 얘기고요. 미국 국민들 중에서 미국 중앙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 나라 국민들한테도 신뢰를 못 얻는 20%면 바닥이잖아요. 자국 국민들이 니네 나라 정보를 얼마나 믿냐니까 한 20%만 신뢰한대. 20%면요. 소위 말해서 주가 오를 때 그 혜택을 본 사람들 정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얘기하면요. 예? 자기들도 이런 상황 속에서 예? 이런 상황인데 예? 다른 나라한테 그래서 미국이 소위 말해서 20세기처럼 여전히 규칙은 우리가 만든다. 미국이 만든다. 이걸 독점하겠다는 것은 규칙을 세팅하는 거, 룰을 세팅하는 것은 미국만이 하는 거다. 이게 이제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이겁니다. 그럼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예?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미국이 그러니까 세계 질서의 규칙을 세팅하는 것은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현실이 됐다 이겁니다. 여전히 큰 손이지요. 여전히 큰 손이지만은 이제는 그러니까는 좀 협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미국도 양보할 건 좀 양보를 하고 협력할 건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왜? 지금 전 세계 보게 되면요.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소위 말해서 극단주의 국가들 우리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극단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이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민주주의가 아닌 국가들은 발언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뭐 지금 이렇게 싸움만 하자는 거죠. 갈등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